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영동 지역에는 이달 하순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서 지역에는 오는 16일쯤 비가 내리겠지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영동 지역에는 중기 예보 기준인 오는 21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고 밝혀 이달 하순까지 가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영동 지역 낮 기온은 26에서 29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일요일인 13일부터 다시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장마와 이른 폭염에 강원 영동과 산간 지역의 가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곳곳에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농작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저수지의 가장자리에 나이테 같은 줄이 층층이 나 있습니다. 일부 바닥은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올해 처음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일부 지역에선 비상급수가 시작됐습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수된 물을 저희들 각 배수지에다가 바로 이제 쏟아부어서 지금 급수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강원 정선군의 한 산간마을. 새벽부터 나오던 물은 오전 9시가 되자 끊어집니다. 취수원에 물이 고갈돼 사흘째 하루 3번만 물을 공급하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때 11시에 급수를 해서 1시에 하고 오후에 5시에 열어서 9시까지 급수를 하고 물을 잠그고 이러죠. 많이 불편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농민들은 폭염과 가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쩍 자라야 할 고랭지 고추는 열매가 제대로 연글지 않았고 7월부터 제철을 맞는 정선 찰옥수수도 크기가 작고 나달은 부실합니다. 한 달 내내 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곡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뭐 물을 줘도 조금 주나 안 주나 그냥 말라 죽어 그냥. 계곡 인근 마을조차 계속된 가뭄에 취수원 자체가 바닥나 물을 퍼올 곳이 없습니다. 요 또랑인데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밑에서 푸지도 못하고 그렇죠. 비가 때 맞춰갖고 이게 오고 너무 많이 오면은 또 안 좋고요. 산간마을을 대상으로 한 비상급수는 시행됐지만 취수원이 바닥나는 마을이 계속 늘고 있어 다음 주엔 상수도를 격일 공급하는 제한급수 조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동해안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직 철도가 개통되지 않은 속초 등 영북 지역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심은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속초의 계획을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과 외지 차량이 몰리는 속초 관광수산시장 앞 삼거리. 안 그래도 좁고 복잡한 도로에 주정차 차량까지 늘어서면서 정체 현상이 빚어집니다. 이렇게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2차선 중 1차선만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밀리는 건 물론이고 크고 작은 사고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넓힐 방법도 무조건 정차를 막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차 사이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어른들이 있어요. 무단횡단. 그래서 사실상 중간중간에 이제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야간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건 아직도 있죠. 한 해 관광객 2,500만 명이 찾는 동해안 관광 1번지 속초시. 속초에 머무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1.5배에 달하는 12만 2천여 명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면적은 105제곱킬로미터로 인근 강릉시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보니 만성적인 교통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속초시 의회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민원을 종합해 유도선을 만들고 공영 주차장을 늘리는 등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통의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도선을 속초시 곳곳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속초시는 모든 관광지가 9분 안에 연결된다는 콤팩트시티 개념으로 좁은 도시 이미지를 집약적인 도시의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좁은 공간만이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밀집된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욕구를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말 미래형 도시가 특히 2027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과 강릉에서 고성을 잇는 동해 북부선까지 들어오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속초의 콤팩트시티 미래 지도를 그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를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사일을 잘 배우고 또 농촌에 잘 적응하는지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기도 하는데요. 지자체가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지인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나섰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롬다우 씨. 오늘은 라오스 노동자들이 일하는 부추 농장을 찾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다우 씨는 농장주와 노동자 간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라오어를 쓰는 라오스 계절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농장주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데 같은 나라에서 온 다우 씨가 큰 도움이 됩니다. พวกเฮาหันเนาะก็ปรึกษากันได้กันคันมีปัญหาอันใดแบบว่าอันนายจ้างหันถามสิเนาะแล้วก็มาประสานกันแล้วก็เข้าใจกัน 언어 소통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맹장염에 걸린 노동자가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농장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는 임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일자리까지 연결했습니다. 다우 씨도 고국에서 배운 한국어로 타국에서 일하는 동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연락 와서 밤에 그 11시, 12시 또 연락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들었다가 근로자는 계속 연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지만 그 근로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올해 평창에서 일하고 있는 라오스 계절 노동자들은 693명. 평창군은 이들의 현지 적응과 농장주와의 소통을 돕기 위해 현지인 2명을 8개월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언어소통 도우미의 활동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역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탈률이 1~2%에 머물던 것이 0.12%로 많이 줄어든 상태고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농촌 현실에서 이들의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소통 도우미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의 소통 도우미 초청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고성과 양양 지역 해수욕장들이 오늘 일제히 개장한 가운데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고성군 주광면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인근 피서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 해경과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전찬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태 도정의 4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4개 사안은 도지사의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및 관사 초대 의혹 진상조사, 원주 삼성반도체 유치 지연, 레고랜드 2,050억 채무 사태와 명태균 씨 자문 개입, 1조 원 규모 춘천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타당성 및 절차 검증입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특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정사 복지재단이 강릉 지역 노인 1,000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했습니다. 월정사 복지재단은 연휴보다 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기력을 보충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늘 강릉시 남항진의 한 웨딩홀에서 노인 1,000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정사 복지재단은 지난 2007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여름철마다 평창군 진부면에서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해왔는데 올해부터 강릉에서도 삼계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계곡 물놀이 지역 수질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강릉 취서남 계곡과 동해 무릉 계곡, 삼척 덕풍 계곡과 양양 어성전 계곡 등 도내 20곳 계곡 물놀이 지역의 상하류 대장균을 분석한 결과 모두 권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개 계곡은 총인과 총유기탄소 등 7개 항목의 생활환경 기준 평가에서도 매우 좋음에서 약간 좋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양양군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된 해변 관광지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의적 루머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최근 수년 동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왜곡된 성적 이미지가 동일한 문장 구조의 게시물로 반복 게시되고 조회수와 추천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등 조직적인 유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해변 지역은 이 같은 허위 정보 확산 등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서핑숍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주요 관광업종이 폐업 위기에 몰리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2025 마카오 세계 미식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강릉시가 오늘 미식 교류 프로그램에서 마카오 현지 청소년들을 상대로 감자전을 선보였습니다. 강릉시는 마카오 파티마 성모 여자학교 학생과 교사, 호텔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문화 미식 교류 프로그램에서 감자전 요리 시연과 강릉 식문화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감자전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속초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후속 조치로 6년 동안 진행된 치유회복 생활지원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고성군은 2019년 산불 피해 지역인 토성면 용촌 1, 2마을회관에서 희망이음 한마당 행사를 열고 심리치료 지원식과 감사패 수여, 축하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희망브릿지는 지난 6년 동안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 60만 점과 국민성금 332억 원을 지원하고 심리회복,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취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설계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5극 3특 전략은 중부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하고 강원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와 교육 등 생활 경제권을 새로 만들기 위해 세부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 복지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시 복지재단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과 단체의 기부를 받아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백시 복지재단은 지난 2010년 지방 출연 기관으로 설립돼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국가어업유산에 선정된 창경바리 어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창경바리 어업을 전승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고 창경바리 어업에 쓰이는 전통 도구를 시민들에게 전시하기 위한 어구 복원 작업 등도 진행합니다. 창경바리 어업은 유리를 끼운 나무 틀인 창경을 통해 바닷속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전통 어업 방식으로 1970년까지 동해안 일대에서 널리 성행했으나 현재는 강릉 정동진과 신곡 어촌계 등에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